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선물하기 좋은 만년필을 알아볼게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만년필을 여러 자루 가지고 계신 분께 선물을 하게 된다면 소품보다도 더더욱 물어보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치만 만자랄에게 블라인드로 선물하신다면 중간쯤에 제 픽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펜을 고른 기준은 무조건 예뻐야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쓰는 건 이모저모 가성비도 따지게 되지만 선물할 때만큼은 그걸 풀어보는 순간 어떻게 이런 걸 골랐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너무 특이한 모델보다는 살짝 보수적으로. 아무래도 선물은 브랜드를 무시 못해요. 그리고 펜을 꾸준히 쓰면서도 실망스럽지 않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예쁜 것도 취향이 다들 다르지만 리뷰를 올리면서 느끼는 건 생각보다 사람 눈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도 지인들 눈에도 예쁜 펜, 그리고 실제 사용했을 때도 실망스럽지 않은 펜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아주 조금의 필수 배경 지식, 만년필 촉 굵기는 제일 가는 EF에서부터 F, M, B, 더블 브로드 순으로 굵어져요. 대체로는 처음엔 얇게 나오는 걸 좋아하다가 점점 만년필에 빠져들면서 굵은 립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M 정도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선물하려는 상대방이 만년필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특별히 두꺼운 펜을 좋아한다고 알고 계신 게 아니면 일단은 F로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유럽제 같은 건 EF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볼펜 굵기보다 더 두껍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F, 파인을 사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년필이 사용할 때 일반 볼펜이랑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뚜껑을 여는 방식이 그냥 뽁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는 게 많아요. 이 영상에서 각각 슬립온 캡, 스크류 캡으로 표기해 드릴 건데요. 둘 중 뭐가 더 좋다는 건 없지만 스크류 캡은 뚜껑을 잠가 놓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정감 있고 잉크가 잘 안 마르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년필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무의식 중에 자꾸 캡을 그냥 뽑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좀 더 편한 걸 주고 싶으시면 초반에 많이 나오는 슬립온 캡 위주로 구경해보세요. 두 번째로 볼펜은 끝까지 쓰는 것보다 그 전에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심이 오래 가잖아요. 만년필은 그렇지 않고 매번 잉크를 뒤에 채워줘야 돼요. 근데 그 채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간편한 건 진짜 볼펜심 갈아주듯이 빈통이 있고 그 안에 잉크를 또 따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이 빈통에 해당하는 컨버터랑 병으로 된 잉크가 같이 필요하겠죠. 이런 스타일은 카트리지라고 총알을 다시 채우듯이 잉크가 미리 들어있는 통을 갈아 껴도 돼요. 근데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 카트리지는 아무거나 사면 이 펜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컬러 옵션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A사에서 나온 펜을 사면서 A사의 카트리지를 같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병잉크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펜을 구매하실 때 이 빈 컨버터가 같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따로 잉크통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펜 전체가 큰 잉크통처럼 안에 잉크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뒷꼭다리를 돌려서 잉크를 빨아들이는 거라서 컨버터나 카트리지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걸 피스톤 필러라고 해요. 그럼 병잉크만 있으면 되겠죠. 각 만년필이 어떤 타입인지 컨버터, 카트리지 타입, 피스톤 필러 타입 이렇게 제가 정보를 함께 기재하고 개별 리뷰를 했으면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안에 잉크 색을 바꾸고 싶거나 색을 바꾸지 않더라도 최소 반년에 한 번 정도는 만년필을 세척해 주셔야 하는데요. 종류별 세척 방법이 궁금하시면 6번 만년필 세척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낮은 가격에서부터 올라갑시다. 10만원 이하에서 말씀드릴 건 입문용 만년필 추천 영상과 많이 겹칩니다. 그것들도 다 추천할 만큼 좋은 펜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선물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볼까요? 처음은 많이들 예상하셨을 텐데 역시는 역시죠. 전통의 라미 사파리예요. 제가 사파리를 제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처음 만년필 사용을 이걸로 시작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쓰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검색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은근히 위안이 되거든요. 사파리는 덩치는 크지만 귀여운 느낌이고 안정적으로 사각사각 쓰기에 좋아요. 기본 색상도 컬러풀한 게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연도별로 몇 가지씩 포인트 컬러가 릴리즈되니까 꼭 한번 살펴보세요. 올해 한정은 스트로베리 크림색이에요. 다음으로 파이로트 프레라. 사파리는 너무 크거나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아담하고 손에 쏙 들어오는 걸 원하신다면 파이로트 프레라를 추천드립니다. 프레라도 컬러 옵션이 엄청 많아요. 개인적인 픽은 아이보리나 하늘색, 다 예쁩니다. 프레라는 뚜껑을 닫을 때 혹시나게 찰칵 닫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 느낌이 좋아서 계속 손이 가고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프레라 한 자루를 몇 년 동안 썼었어요. F도 엄청 가늘게 나오고 굉장히 부드럽게 써집니다.
조터는 저렴이 중에서 독보적으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할 때는 정말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파카 볼펜 하면 모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모양새, 그게 아마 조터 볼펜일 거예요. 조터 만년필은 그것의 만년필 버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쥐었을 때 상당히 작고 가늘다고 생각될 수 있고요. 그래도 남성분들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조터 클래식 하면 좀 더 톤 다운된 라카칠이 된 버전이고, 조터 오리지널은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소재예요. 저렴한 모델이지만 약간 성공한 비즈니스맨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굵기도 비교적 가늘게 나오는 편이라서 쓰기에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년필 유튜브를 시작하고 고맙게도 의리로 만년필을 따라 사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첫 만년필로 에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만년필을 처음 쓰는 분들한테도 예뻐 보인다는 말이겠죠? 에코는 안이 투명하고 이렇게 뒤를 돌려서 잉크를 충전하는 피스톤 필러 만년필입니다. 캡도 스르륵 돌려서 열어주시면 돼요. 크기도 상당히 커서 안정감이 있고 잉크도 왕창 들어갑니다. 여기 캡이랑 노브 색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분명 마음에 드는 색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제 20만원대 만년필을 볼게요. 10만원대 이상의 만년필로 올라가면 확실히 디자인이 귀여움에서 클래식함으로 바뀌는 편이에요. 펠리칸 소브린 시리즈 중에는 제일 엔트리지만 더 상위 라인을 다 써보고도 M200을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그 자체로 훌륭한 펜입니다. 특히 만년필은 오래 쓰면 펜촉이 쓰는 사람의 필기 습관에 의해서 서서히 연마가 돼요. 이걸 만년필을 길들인다고 하는데요. 펠리칸은 처음에도 매끄러운 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몇 년간 꾸준히 쓴 후에는 정말 더 고가 라인 부럽지 않게 종이 위를 매끄러집니다. M200 시리즈는 단색의 마블 패턴인데 여기서 더 고급 라인이 되는 M400 시리즈 이상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펠리칸의 상징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M200에서는 올 검정의 초록색 잉크창을 가지고 있거나 초록 마블링이 기본이고, 여기서 이걸 흑백으로 만든 것 같은 은장이랑 블루 마블까지 이 4개가 온고잉입니다. 여기에 매년 한정판 개념으로 새로운 색깔이 나와요. 2021년 한정은 골든베릴, 2020년은 파스텔 그린, 이런 식으로 M200 라인은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편이고요. 보여만 드리자면 M400 이상부터는 올검정이랑 초록 스트라이프가 기본이고요. 블루나 레드 같은 온고잉으로 나오는 색들도 다 예뻐요. 컨버스 운동화가 여러 개 모이면 더 예쁜 것처럼 펠리칸도 전체 쉐입이 굴곡 없는 원통형 모양이라서 모이면 더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M200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약에 이미 만년필이 여럿 있으신 분에게 10만원대 정도로 딱 성의를 표할 수 있는 만년필을 선물하고 싶다 하시면 최신 펠리칸 M200 한정을 선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품편의 몽블랑 시즈닝크처럼 원래 M200이 있으셨다 해도 반가울걸요? 거기에 닙 사이즈를 굵은 B 정도로 해서 사주시면 원래 가는 닙만 있으셨던 분도 색다른 획을 즐길 수 있고, 원래도 굵은 닙을 쓰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예요. 단 한 가지 단점은 요즘 펠리칸이 물량이 많이 없어서 재고 찾기가 옛날보다 힘들다는 점입니다. 세일러사는 일본의 만년필 제조회사이고 브랜드 창립자가 선박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브랜드 이름이 세일러, 로고도 단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일러 만년필들은 닙에 닫이 새겨져 있어요. 제 경험상 세일러는 특히나 20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아요. 저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 딱 대표 모델이에요. 큰 사이즈는 프로페셔널 기어, 줄여서 프로기어, 작은 게 프로기어 슬림입니다. 요즘 다 그렇지만 세일러도 가격이 꽤 오르고 있어요. 이 큰 거 프로기어 모델은 이제 30만원은 할 거고, 손이 큰 남성분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프로기어 슬림이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일러는 배럴 색깔놀이, 생긴 건 같지만 사람 홀리는 배색으로 새로운 콜렉션을 계속 출시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럴 때 예쁜 건 프로기어 슬림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워낙 종류가 많아서 같이 구경을 해볼게요. 당연히 기본색은 이렇게 블랙이고요. 금장, 은장이 선택 가능해요. 여기서 세일러는 새로운 시리즈로 색깔을 4-5개씩 우르르 냅니다. 까만색이 너무 밋밋해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컬러가 있는 걸 살펴봅시다. 한정판 중에서 제 눈에 제일 예뻐 보이고 구하기 힘든 건 하치몬지야 한정입니다. 하치몬지야라는 일본의 펜샵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판이고요. 쿠보자쿠라 블룸핑크, 긴잔 스노우 그레이 두 색깔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근데 가격을 보시면 기본 색상은 10만원대인데 색깔만 다르다고 이렇게 비싸지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예뻐서 그냥 같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온고잉을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시키오리 4개 컬렉션입니다.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여기서 저는 명월이라는 가을 색상을 추천드려요. 고운 아이보리빛의 잔잔한 펄이 차르르 있어서 너무 예쁘죠. 저도 예전에 2자루 사서 친구에게 다짜고짜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커플 만년필로 잘 쓰고 있답니다. 아니면 동화 시리즈도 있어요. 여기서도 은예 갚은 학이라는 이 하늘색 만년필이 제 눈엔 제일 예쁩니다.
아직 단독 리뷰를 올린 적은 없지만 슬쩍슬쩍 보이면 댓글에 꼭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비싼 애들은 만년필 자체는 다른 거 하나 없고 정말 색깔이 예뻐서 저렇게 비싼 거랍니다. 만약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비싸도 마음에 드는 걸로 가셔도 되죠. 세일러는 되게 독특하게 사각사각거리는 필감이 특징이에요. 고급 만년필은 펜에서 버터가 미끄러지듯이 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각거리는 느낌과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세일러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센츄리는 선물용 말고도 친구들이 만년필 써보고 싶은데 뭘 사면 좋을까 할 때 꼭 추천하는 펜이에요. 아직 학생일 때는 대체로 첫 만년필을 10만원 언더에서 고민하고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는 본인에게 선물하는 첫 만년필로 10만원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센츄리는 외관이 많이 튀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오래 함께하기 좋은 클래식한 외관입니다. 기본 컬러는 이렇게 금장 5가지, 은장 4가지가 있는데요. 제 추천은 슈농소 화이트와 로렐 그린으로 할게요. 최근에 추가된 컬러인데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플래티넘은 자체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바빠서 만년필을 못 쓰고 좀 방치해도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잉크가 말라붙는 게 덜합니다. 경험상 몇 달을 그냥 둬도 꼼짝없더라고요. 단정하고 든든한 만년필을 선물하고 원하시면 센츄리 추천드립니다. 비스콘티는 사실 같은 가격대의 만년필들에 비해서 스펙이 화려한 건 아닙니다. 20만원이 넘어가는데 꿋꿋하게 닙에 금이 1도 안 들어간 스틸립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만년필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건 뭐냐고 물어보는 비장의 반고흐 라인이 있습니다. 고흐의 작품으로부터 비스콘티사가 영감을 얻어 만든 디자인인데요. 고흐 작품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흐르는 듯한 붓터치가 특징이잖아요. 만년필의 각 작품의 색감과 그 유화의 질감을 그대로 녹여냈어요. 작품 중 제일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은 이렇게, 카페 테라스는 이렇게 나와요. 제 남편이 고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붓꽃, 아이리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비스콘티 만년필에도 아이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만년필이 아이리스가 되었습니다. 이태리답게 패키징도 예뻐서요. 겉에는 해당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안에 꼭 닮은 펜이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선물용으로 만들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격 제한을 풀고 3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만년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예쁘다고 한 브랜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일러랑 오로라였던 것 같아요. 오로라도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펜 쉐입 자체는 아주 다양하진 않은데 배럴 색을 세일러처럼 자꾸 새롭게 찍어내요. 일단 제일 기본 모양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옵티마, 이게 88이에요. 여기 끝이 평평한지 동글동글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격대도 50만원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옵티마를 먼저 볼까요? 전체 까만색이 기본이고 추가로 다양한 색깔의 이 무늬가 오로라의 시그니처입니다. 이 소재를 오롤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암석의 결정 같기도 하고 보석 같아 보이기도 해요. 88은 까만 바디에 캡이 은색이나 금색 메탈인 게 기본이에요. 오롤로이드 소재가 아닌 걸 사신다면 801 금장을 추천드립니다. 만년필 안 쓰시는 분들도 딱 보고 예쁘다고 하시는 편이에요. 88도 오롤로이드 버전이 있는데요. 대체로 비정기적인 한정판으로 나와요. 저도 이전에 금성이랑 빙하를 리뷰한 적이 있었죠.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지금 다 훑어볼 수는 없고 인스타그램 오로라 공식 계정에서 신제품을 제일 먼저 알려줘서 저는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오로라도 펜족을 직접 만드는 회사예요. 되게 독특하게 습도 제로의 연필 같은 사각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오로라를 구매하신다면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이 중간에 보시면 잉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잉크 창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나 되게 약해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걸 조심하셔야 하는 건 물론이고 정말 살짝 부딪힌 정도인데 금이 간다든지 잉크가 샌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예쁘다는 강점으로 극복해버리는 정말 마성의 브랜드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오로라 만년필은 구조적으로 세척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선물하실 때 펜에 어울리는 잉크를 같이 선물하시면서 이 펜은 이 잉크 전용으로 쓰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카의 듀오폴드 모델입니다. 파카는 워낙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저가형에서도 고가형에서도 하나씩 추천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듀오폴드는 상당히 큼지막하지만 크기에 비해서는 무게가 가벼운 편이라 실제 필기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닙도 되게 화려한 편이에요. 온고잉 모델로는 올 검정의 은장이나 금장, 그리고 듀오폴드의 상징인 당근색 빅레드 모델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물 받으시는 분이 레드 계열을 좋아하신다면 듀오폴드의 빅레드 색을 사드려도 될 것 같아요. 빅레드는 1920년에 처음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로 시장을 휩쓸었거든요. 그 헤리티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펜으로 그만큼 오래도록 지속될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셔도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잉크 흐름이 좋기도 하고 두껍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F닙으로 고르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라폰 파버카스텔은 만년필 말고 연필로도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라폰의 일관된 절제된 화려함이 참 예쁩니다. 그 중에서도 클래식 모델은 생긴 것도 연필과 좀 닮지 않았나요? 비싼 만년필들은 대체로 점점 커지는데요. 이건 너무 육중하지 않으면서도 고요하게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림이 참 예뻐요. 개인적으로 늘 금관악기가 떠오르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넬로는 금속 링이 중간중간 박혀 있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고, 우드는 은근히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까지 있어서 저는 우드를 좋아해요. 가격은 소박하지 않지만요. 그라폰은 배럴에 나무를 잘 쓰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세월감이 함께 느껴집니다. 상당히 가늘지만 무게감은 꽤 있어요. 이게 듀오폴드보다 무겁거든요. 무게가 꽤 있고 그립부도 금속이어서 가벼운 필기나 서명용으로 좋아 보입니다. 필기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라 쓰기에도 편하실 거예요. 만약 예산이 이 정도까지 되신다면 그냥 몽블랑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한 리스크는 이미 이걸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정도? 몽블랑이 시계를 비롯해서 다른 제품군에는 아주 독보적인 위상은 아니지만 만년필은 꽉 잡고 있죠. 매년 나오는 한정판 만년필들도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고요. 몽블랑은 기본 모델에 여러 컬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검정 레진으로 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금장, 은장 정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제일 메인 모델은 세 가지, 145, 146, 149예요. 145가 제일 작고 점점 커지는데 그 특징이 다 달라요. 145는 진짜 작고 실제로 봤을 때 귀요미 느낌이고요. 149는 뭐야? 야구방망이야? 싶게 큽니다. 물론 어느 모델이 좋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만년필 매니아분들은 149를 제일 높게 치는 편이에요. 그치만 만년필 고인물이 아닌 분에게 선물할 때는 146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받는 분께서 만년필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149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 149 사주세요. 근데 이건 또 가격이 한번 올라갈 거예요. 제일 기본 모델 말고도 매년 나오는 몽블랑 한정판 모델들도 베이스는 대부분 146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가격이 일반 모델의 2배 이상 뛰게 되지만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으시면 그런 것도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년 작가 에디션이나 올해는 코난 도일이었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인을 오마주하기도 하고 어린 왕자 시리즈에서는 닙에 새겨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닙 각인을 제일 잘하는 브랜드가 몽블랑이라 이런 디테일을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지실 거예요. 이번 선물 추천은 제 평소 영상과는 결이 살짝 달라요. 원래는 제가 되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 조심스러워해서 필기감도 막 사각거립니다.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그치만 오늘은 핵심만 짚어서 비교해보는 콘텐츠였으니까 만약 여기서 괜찮아 보이는 모델이 있다 하면 저나 다른 분들이 리뷰를 좀 더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이랑 또 뭔가를 같이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선물 영상 1에서 소품까지 곁들여서 완벽한 선물 완성! 만약 여기 없는 더 좋은 옵션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저도 알려주세요. 다들 성공적인 서프라이즈 선물하시길 바랄게요. 안녕!